그런데 많은 노인분들이 이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안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인공익활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인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도 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선발이 되지 않았을 때 약간 궁금해집니다. 대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 선발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선발 기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건데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멘토입니다. 자,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죠. 모집 기간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수행기간별 모집 운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를 확인하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마다 이제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12월 26일이 아니라 12월 19일까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간단한 내용은 포스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모집 분야는 노인 공익활동, 영약 활용, 공동체 사업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신청하는 법은 방문 신청하거나 혹은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월 29만 원 노인 공익활동은 대체 누가 선발되는지 그 선발 기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보면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신청을 했는데도 선발이 되지 않은 분들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죠. 자,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념을 조금 이해해 보자면, 이 노인 일자리 유형은 이제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민간형을 제외한 건 다 공공형인데요. 공공형에는 노인 공익 활동 사업과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노인 공익 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29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로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지부터 이제 중요한데, 일단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선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 이상도 가능하고, 민간형에서 이제 일자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60세 이상입니다. 민간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 일자리 신청 자격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업에 신청을 하고 싶은지 일단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공익 활동 사업과 이제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이제 공공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노인분들이 그냥 소일거리를 하고 싶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찾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노인공익활동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섞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역량활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은 65세 이상이지만 또 60세 이상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노인분들이 이 노인공익활동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노인공익활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금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인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도 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선발이 되지 않았을 때 약간 궁금해집니다. 대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발이 되는 걸까 하고 말이죠. 이 선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선발 기준표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건데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표입니다. 이거는 202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2026년도는 또 약간 달라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득 인정액이 낮은 분들을 위주로 선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아니고 소득 인정액인데 쉽게 말하면 재산도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이제 65점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세대 구성원 중에 경제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이제 5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역량이 있는데 활동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거동이 아예 너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노인 공익 활동 사업에 참여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 참여자보다 5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025년도에 추가된 내용인데 폐지 수집 노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자체가 조사했는데 그 조사 명단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지를 주시는 노인분들께 5점의 가점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이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던 그런 이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동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점자 발생 시 써있긴 한데 이게 1순위는 활동 역량, 2순위는 세대 구성, 3순위는 소득 인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소득 인정액이 동점자에서는 제일 뒷순위라는 것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제 없는 분들이 최고 배점인 65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가구냐, 부부 가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부부 가구일 때는 80만 원, 단독 가구일 때는 40만 원을 초과하면 이 배점이 0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즉 재산이 있거나
뭐 연금 소득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 점수가 이제 낮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세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0점 나오는 경우가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랑 같이 사시거나 혹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랑 동거하는 경우가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이 아니니까 이것도 빵점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노인 독신 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는 각각 3점과 1점의 배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건강이 양호하다면 이 활동 역량에서는 모두 만점, 15점에 15점 합쳐서 30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참여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요거는 이제 노인공익 활동 사업의 선발 기준표고, 그 다른 역량 활용 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가점이라든지 뭐 다른 선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생계급여 수급자,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분, 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이 1에서 5등급이신 분, 또 다른 일자리 사업과 이게 중복으로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예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포스터에 나와 있던 대로 주거지,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자,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요즘은. 어쨌든 동사무소 가셔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요. 나는 어떤 일자리를 하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를 이제 알려주고 있죠. 이제 쓰는 브라우저가 웨일인데 이게 좀 오류가 나서 일단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신 다음에 여기에 본인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를 이제 검색하죠. 그러면 그 지역에 모집 공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뭐 공공 일자리도 있고 뭐 이제 사업형, 뭐 민간형도 있으니까요. 이 중에서 내가 신청하고 싶다 하는 걸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하단에 이제 접수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접수하기 메뉴를 클릭하셔서 뭐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접수가 끝납니다. 이건 끝이에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는 약간 다른 게, 이게 신청서는 온라인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마 접수는 하는데 나중에 선발되었을 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인 일자리 그리고 신청 자격, 선발 기준,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는데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